안녕하세요. 주식연구소 송지호입니다. 네. 또 이렇게 늦은 저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네. 이제 들린다고 하시니까, 네. 오늘 또, 교육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네. 아까 이제 인사 못하신 분들, 네. 비숙님, 출발님, 네.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12번째 시간으로요. 이제 지난 시간 이동평균선 관련해서 매매법 중에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이동평균선 이제 골든 데드크로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을 한번 점검을 하고요. 네, 이제 오늘은 네, 이제 5월 달이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상반기 이제 지수가 이제 많이 부진했죠. 상반기에 코스닥, 코스피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 또 여러분들, 좀 기준을 삼을 수 있도록 또 오늘 교육 전에, 잠깐 또 언급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지수를 본다면 이렇게 코스피도 그렇고, 네, 올해 코스피도 그렇고 어느 정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코스피도 상당히 이제 부진한 이렇게 흐름을 보였었죠. 네, 뭐 안을 들여다보면 뭐 바이오 종목, 바이오 관련해서 급등도 있었고, 또 그리고 또 이제 남북 경협주 또 이렇게 급등도 있었고, 이제 그렇지만 지수상으로 보면 좀 이제 도리어 그 수급이 한쪽으로 쏠려서 뭐 쏠림으로 이리저리 이제 옮겨다니면서 좀 시장이 움직였기 때문에 또 소외된 종목들은 또 쉬어가면서 이제, 이제 시장에서 느끼는 그런 체감은 상당히 지수로 보면 상당히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실적으로 이제 그러지 못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제 과거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렇게 이제 주봉상, 월봉상 흐름이라든지 봤을 때 이제 어떤 이런 구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뭐 2006년을 기준 삼아서 비교해 본다면 만약에 이렇게 3반기에 이렇게 쉬었다가 이제 하반기에 좀 반등해서 올라갔던 이제 그런 흐름이 있었고요. 이때도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가파르게 이때부터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장 움직였었는데 또 이제 속도가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이때도 한번 쉬어갔던 그래서 이제 3반기 이런 흐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비교해서 이런 말씀드렸었죠. 3반기 이렇게 부진한 흐름이 이때도 있었는데 상당히 저도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 꺾였을 때 이때를 보면서 좀 힘든 구간에 오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었는데요. 전체 흐름을 한번 이렇게 이제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한번 이런 상황에서 이제 3반기에 이제 주식시장 지수가 부진했었고 이런 원인은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시장이 급락이 나올 때 올해 보면 이제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너무 빨리 찾아오면서 이제 국채금리가 올라갔었죠.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상당히 시장에서 많이 놀랬고요. 거기에 또 파생 상품들, 또 그런 이제 뭐 다양한 파생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좀 많이 시장에 충격을 줬었고요. 네, 이렇게 이제 그걸 보면서 연초에 이제 좋은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죠. 작년에 그런 이제 힘을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글로벌 경기 판단 논쟁 현재 뭐 달러 강세 신흥국 이기론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지금 뭐 그런 나라들이 좀 안 좋으면서 신흥국도 이기론이 또 부각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 자금들이 좀 신흥국에서 좀 일부가 최근에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돈의 펀드 흐름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제 현재 이제 뉴스에 일비하는 이제 테마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급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이제 투자자의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가시거리가 상당히 짧아지면서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일단은 이제 앞으로 이제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테마 장세가 이어지면서 좀 불안감이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장이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가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은 이제 큰 틀을 봐야 되겠죠. 일단은 이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글로벌 경기는 여전히 이제 확장 국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미국 중심으로 이제 확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제 버블에 대한 그런 이제 조합 관련된 부분은 이제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아까 차트를 보셨던 것처럼 이제 과거 흐름을 보더라도 이제 이렇게 현재 이제 달러 강세로 인해서 신흥국들의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갔죠.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또 뭐 인플레이션 뭐 갑자기 이제 우려감 때문에 이제 달러 쪽으로 강세 결국 이제 달러로 다시 이제 신흥국 자산이라든지 그런 통화가 환전되면서 이제 달러가 이제 강세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이런 달러 강세와 이제 물가 부담 현재 이제 물가 부담에서 본다면 지난 이제 연준의 그 FOMC 의사록에 보면 일단 일시적으로 보고 있다는 부분은 언급이 나오면서 일단 이제 올해 3회 금리 인상에서 3회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이어지는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좀 안도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이제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면서 이제 4회 이상 금리 인상하지 않느냐 그런 이제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물가 부담은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이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이제 고개를 들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좀 안 좋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더 이제 위험자산에 대해서 신호가 심리가 좀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심리가 이제 좀 좋아졌을 때 이제 꾸준히 갈 수 있는 뭐 IT라든지 다른 또 여타 관련주들이 또 좀 더 이제 더 많이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은 진정되는 이제 여름 기점으로 좀 위험자산 이렇게 선호가 되면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일단 이제 코스피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아래쪽 바닥에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우리가 알아둘 부분은 일단 6월 달은 시장에서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을 네,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거의 확정적이고요. 이미 시장에 지금 반영돼 있고 미국 국채 금리에도 6월 금리 인상은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 FOMC 미국 연준 회의 통화정책 회의에서 미국 6월은 금리 인상을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일단 시장에 반영돼 있으니까 뭐 두려워할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하반기 이제 전략을 세워 나갈 때 우리가 이제 체크할 부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본다면 미국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좀 경기가 좋다고 하죠. 그래서 이 현재 지금 과거 패턴을 봐더라도 제가 보더라도 상당히 이렇게 그전과 다르게 좀 경기 확장이 상당히 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본다면 미국 역사상으로 보면 두 번째로 긴 경기 확장 구간을 지금 통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지금 아직까지 여전히 양호한 상태고요. 경기 지표를 매일매일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여전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본다면 이 통화 긴축을 강화할 수 있는 물가 지표가 지표에 지금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현재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일단 올해 이제 물가하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유가 부분이
다시 증산 이야기가 나오면서 증산 이야기 나오면서 지금 좀 하락하고 있죠. 어느 정도 부담이 되면서 좀 증산 그런 우려감 때문에 유가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유가 부분이 좀 물가에 좀 많이 반영되어 있던 부분에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과 봤을 때 이제 최고금리 이런 고점은 이제 3분기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4분기에 이제 물가 지표와 채권 금리가 안정된다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좀 하반기에는 좀 안정적인 흐름을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제 미국과 신흥국의 주식 시장이 상당히 지금 이제 디커플링에서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달러가 지금 현재 강세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 이제 신흥국의 자금들이 이탈하게 되죠. 그러면 달러 강세가 되면 달러 쪽으로 자금이 쏠려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신흥국 입장에서는 달러에 이렇게 이제 트레이드 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달러를 묶어두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칠 텐데요. 일단 뭐 통화는 안정되겠지만 어떤 이제 금리 인상하게 되면 결국은 금리 인상되면 어떤 그 시중 은행 금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되기 때문에 경기에는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일단은 달러 강세가 멈춰질 시점이 중요하죠. 그래서 현재 유로화가 계속 약세 영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봤을 때 이제 3분기 이점으로 이제 진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진정되면 또 신흥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좀 멈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신흥국에서 자금 인출이 지금 최근에 신흥국에서 자금이 지금 좀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멈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한 3분기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좀 작년에는 좀 뭐 세제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 부양 이렇게 사회 인프라 투자 그런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작년에 상당히 좀 많이 랠리를 펼쳤었죠. 네, 미국 시장도. 네, 그런 부분에서 연초에 각각 이제 잡음들이 많았죠. 무역 전쟁부터 해서 무역 관련 전쟁부터 해서 다양한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이런 부분을 좀 수면에 가라앉고 다시 트럼프의 그런 이제 세제 감면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인프라 투자 그런 부분은 이제 부각되었을 때 다시 위험자산 주식 시장이 이제 선호되는 그런 시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간은 결국은 현재 구간을 본다면은 이제 4분기에 지금 일정으로 본다면 4분기에 인프라 투자가 이제 확대가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시점에서 좀 위험자산 이런 종목들이 주식 시장이 좀 더 선호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일단 연초의 세제 감면 효과는 일단 약화된 상태죠. 그래서 이제 인프라 투자 쪽 확대가 이제 한 4분기 정도에 좀 재개될 전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반기에 좀 더 이제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네, 일단 이제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벤트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 이제 MSCI 이제 리밸류싱 결국 이제 업종이 하나 생긴다고 했죠. 이런 부분에서 꾸준히 말씀드렸던 업종이 하나 생긴다고 그랬는데 커뮤니케이션 업종이고요. 네, 커뮤니케이션 이 업종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이제 인터넷 관련 그리고 미디어 쪽 엔터 쪽 통신 쪽 그렇게 묶어집니다. 인터넷 미디어 엔터주 통신 쪽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업종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이제 부각받을 수 있겠죠. 이런 업종들, 게임도 들어가고요. 게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글로벌 자금들이 이렇게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인터넷 관련주, 미디어 콘텐츠, 그렇게 게임주, 네, 통신 관련해서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미국 간 중국의 무역 실무 협상은 이렇게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네, 아마 이제 하반기까지 계속 북한 이슈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뭐 어떻게 좋게 진전되는 부분 또 어떻게 나쁘게 되든 이런 이슈는 계속 시장과 같이 맞물려서 갈 것 같고요. 11월에 또 미국 중간 선거가 있죠. 네, 이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인 이제 뭐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계속 이제 좀 그런 부분을 계속 언급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뭐 어떤 이제 인프라 투자 쪽으로 간다면 뭐 시장 우호적으로 일단 갈 것 같고요. 만약에 뭐 걸고 넘어진다면 각 세계 글로벌 다른 나라들을 걸고 넘어진다면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한 번씩 이제 출렁거리겠죠. 근데 그런 부분은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밀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 효과로 봤을 때 이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또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고 뒤에 이거 협상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학습 효과를 통해서 그럴 때마다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좋지 않은 그런 트럼프의 그 발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큰 틀에서 하반기에 이제 투자 전략을 본다면, 뭐 앞으로 이제 교육 시간에 중간중간에 뭐 여러 내용을 여러분들께 이제 교육 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큰 틀에서 말씀드린다면 일단 이런 부분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아까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런 본다면 이제 기회 요인이 이제 하반기에 부각될 수 있다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좀 트레이드 그런 기대감, 뭐 인프라 투자 확대라든지 그런 조치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제 코스피가 어느 정도 전 고점 자리까지 한번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가시권에 나오기 전까지는 2600선 이제 고점이었죠. 이때 고점이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범위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수렴을 잘 가고 있죠.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에너지를 지금 모아가고 있는 상태죠.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이렇게 했던 거니까 여름에는 일단 달러 강세에서 보통 여름에 8월 달 휴가 시즌에는 제가 이제 그동안은 이제 휴가 시즌에는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을 팔고 좀 휴가를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8월 달에는 좀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월 달 정도. 그래서 그 작년에는 이제 선수 쳤죠. 7월 말부터 그렇게 이제 좀 안 좋은 7월 말부터 좀 쉬어갔던 8월까지 해서 그랬던 흐름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얘는 좀 이제 회복되는 그런 턴하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둔하게 거칠 전망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바이오 종목과 남북 경협주 등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 6월 12일 날 이제 북미 정상회담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후에 일단 뭐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이제 반도체 중심의 이제 IT 이렇게 이제 섹터의 저점 상승으로 해서 이제 지수가 이제 박스권을 등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반도체 중심이 IT 섹터라면 일단 중심이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시가총액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박스권 2,600선까지는 이제 올라갈 수가 있죠. 더 올라가려면 이제 미국의 트럼프 이제 행정부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인프라 투자 관련이라든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 여타 종목들 업종군들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중심으로 IT 섹터 중심으로 2,600을 넘어가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에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해내려면 다른 새로운 업종들이 같이 따라서 붙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인트라 투자 확대됐을 때 그런 부분이 이제 이 박스권에서 상향 이제 돌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2,600 고점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각가지 이제 이렇게 인프라 투자 관련 소식이 나왔을 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 기대감이 상반기에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신 것처럼 이제 바이오 종목에서도 이제 좀 선별적으로 가죠. 같이 가지 않고 종목별로 가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종목별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잠깐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남북 경협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일단 한번 이제 주말에 이제 그런 또 좋은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좀 강하게 좀 올라갔고요.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핵무기 비핵화 완전히 하면 경제적인 또 이렇게 협력이라든지 지원을 해주겠다 하면서 상당히 지금 이제 탄력받고 있죠. 그래서 현재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건설 관련 종목들은 쉬어가고 있죠. 건설은 쉬어가고 남북 최교육 고위급 회담에서 이제 다룰 부분이 이제 철도를 연결을 하겠다. 남북 그런 부분과 또 이산가족 이야기가 나왔죠. 이산가족 나오고 이제 여타의 6.15 행사라든지 아시안 게임 이렇게 이제 공동 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나눠질 거고 그래서 철도가 이제 이렇게 부각되면서 철도는 오늘 같은 경우도 철도도 강세를 보였었죠. 다른 건설 관련 종목이라든지 여타 다른 시멘트 종목이라든지 그런 종목보다는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고위급에서 철도 관련해서 또 논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는 일단 이제 북미 회담까지는 등락을 거듭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좀 오르거나 또 많이 매물화되어 있는 종목들은 좀 조정받거나 그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제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중요하죠. 거기에 따라서 좀 움직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좀 이제 차익 매물이 이제 나오겠죠. 이제 항상 그랬으니까요. IT 이제 반도체 쪽 관련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지금 계속적인 이제 긍정 흐름이 이제 SK하이닉스도 지금 갭 상승한 이후에 이제 흐름을 탔고요. 일단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확인을 봐야 되겠죠. 소재 쪽은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계속적인 이제 급등 나오는 종목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은 계속적인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특별히 이제 IT 중에서 이제 OLED 쪽 이렇게 이제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애플이 이제 어제 저녁쯤에 뉴스에 애플에서 이제 아이폰에 이제 OLED 패널을 적용하겠다고 이제 하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OLED 패널에서 이제 보면
뭐든지 그러지만 일단 이제 대형 쪽 있죠. TV용하고 대형 쪽. 이렇게 이제 중소형 패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TV용은 지금 이제 LG 쪽에서 지금 앞서가고 있고, 이제 중소형 이 부분은 이제 삼성이죠. 그래서 삼성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주로 이제 삼성에서 이 중소형 쪽, 결국 이제 중소형은 이제 휴대폰 쪽이죠. 그래서 휴대폰 쪽인데 이 애플 쪽에 지금 납품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가지 아이폰 X 이제 한 개의 기종에 지금 계속 지금 패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애플 입장에서 이제 2019년에 이제 한 개, 보통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여러 개 같은 디자인의 여러 개를 만들죠. 그래서 2019년에는 애플이 이제 세 개 모델의 OLED 패널, 중소형 OLED 패널을 공급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번에 작년에 출시된 아이폰 X, 이제 아이폰 X가 출시되면서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실적으로 이제 고가 부분이 논쟁이 있었고, 또 이제 애플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좀 악용해서 기존 옛날 가지고 있는 폰을 배터리 성능을 떨어뜨려서 아이폰 X로 이제 바꾸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들켰죠. 그런 부분에서 좀 악재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X가 팔리지가 않았죠. 그러면서 삼성에서 이제 단독으로 이제 물량을 받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많아지면 이제 원래는 이제 애플이 한 곳에서 부품을 받지 않죠. 여러 군데서. 그래서 LG 쪽에서 이제 받고, 추가적으로 이제 BOE 중국 쪽에서 이렇게 양분돼서 이렇게 이제 받으려고 한 상황이었는데, 아이폰 X가 팔리지 않으면서 물량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좀 이 물량을 받는 거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이제 멈춰진 상태였는데, 일단 이제 2019년도에 세계 기종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이제 TV 쪽으로 이제 LG가 투자를 했는데, 이런 곳에서 이제 중소형 쪽으로 중소형 이제 휴대폰 쪽 패널 쪽도 이제 그런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렸죠.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관련 종목들, OLED 관련 종목이라든지 장비, 소재 쪽이 이제 부각받겠죠. 소재 쪽에서 아직은 수준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큰 틀의 방향은 내년도에 2019년도에는 이렇게 이제 전적으로 이제 이게 중소형 OLED 패널을 적용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 이제 LG에서도 미뤄오는 상태에 있고, 삼성에서도 이제 투자를 미뤄오는 상태죠. 워낙 과거에 삼성이 반도체 쪽 애플에 이제 반도체를 공급했는데, 공급에 맞춰서 증설을 이제 대규모로 했는데 이제 애플이 뒷북 쳤죠. 네, 물량을 줄여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이 거기에서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OLED 패널을 공급하면서도 증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애플이 LG하고 뭐 중국 BOE라든지 이런 데서 물량을 나눠서 받을 거라고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전체 보면 이제 앞으로는 좀 이런 방향이 이제 시기의 문제인 거죠. 시기. 이제 언제 투자가 들어가냐는데, 지금 이제 투자 계획은 다 잡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투자 시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런 부분에서 이제 OLED 장비 소재주들이 이제 그런 시점에 한번 이제 움직이겠는데요. 일단은 뭐 하반기에 미리 또 투자해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하반기에는 아마 이제 투자가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LG랑 뭐 삼성이라든지 중국 쪽은 중국 정부에서 계속적인 이제 투자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좀 투자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비아트론 같은 종목은 이제 중국 쪽에서 많이 물량 받죠. 네, 상당히 이제 실적도 잘 나오는데, 네, OLED 쪽에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이제 거기에 부각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턴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유심히 이제 관심 있게 이제 쳐다봐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넣어놓고
또 준비하고 있어야지 또 좀 움직였을 때 따라 들어갈 수 있으니까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일단은 좀 신약 관련해서 항암 치료제, 암 관련 신약 종목 중심으로 지금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좀 ETF라든지 그런 상품 또 뭐 유증 관련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네, 좀 하락이 나왔죠. 네, 장막판에 좀 하락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전반 다른 종목까지 흔들어 놨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은 일단 이제 개별적인 좀 이슈로 좀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재료에 나와서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 한번 체크를 하고요. 네. 네, 중국 소비주 쪽은 이제 엔터 쪽 지금 소비 쪽에 엔터 관련해서 엔터하고 미디어 쪽 그런 부분인데 이제 방탄소년단 상당히 이제 인기가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싸이도 이루지 못한 이제 빌보드 차트 그냥 옛날에 뭐 그냥 뭐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좀 차지했던 그런 자리를 이제 방탄소년단 한국 그룹이 1위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뭐 그동안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매달렸는데 미국도 상당히 이제 K-팝 쪽이 상당히 이제 부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엔터주 쪽으로 지금 관심 있게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주 뭐 SM이라든지 뭐 JYP 네, 그런 종목들이 좀 강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죠. 네, 부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사드 이슈까지 이어진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완화된다면 좀 더 이제 부각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좀 쉬었을 때 이제 중국 관련 부분 그런 그룹들을 많이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관심 있게 또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화장품도 이제 보면 차별화되는 것 같아요. 네, 실적 기반되는 종목군 부분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항상 게임주는 네, 신작하고 기대감으로 오르니까요. 주가는 이제 기대감으로 오르니까 신작 모멘텀 종목이 움직이는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오늘 뭐 네오이즈가 급등하는 것처럼 결국 이제 신작이 나오는 시점에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거기서 반응이 더 좋으면 더 올라가는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요. 네, 계속 오늘 교육 내용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12번째 시간으로요. 네, 상승 신호를 주는 골든 크로스, 네, 하락 신호를 주는 데드 크로스. 그래서 이동 평균선들이 이렇게 차트를 보면 예를 들어서 차트를 하나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종목이 있으면 이동 평균선들이 움직이죠. 이렇게 네, 5일 이동 평균선, 20일 이동 평균선에서 이 5일선과 21선 이렇게 예로서 21선이 한번 만나는 지점이 있죠. 이렇게 네, 21선을 5일선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런 크로스되는 지점. 그래서 이런 크로스되는 지점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네, 62동 평균선을 21선 이렇게 만나죠. 아래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되는 부분. 네, 여기서도 크로스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 평균선이 만나는 지점이 크로스되는데요. 이런 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매매에 이용하는 겁니다. 또 이제 상승할 때도 보면 네, 21선을 5일선 크로스하면서 21선을 이제 돌파 올라가죠. 이제 이런 크로스되는 지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지점을 우리 가지고 우리가 매매에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도 이렇게 크로스되면서 정배를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하락할 때도 이렇게 21선이라든지 61선을
이게 5일선이 21선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아래쪽 방향으로 이제 하향 돌파하면서 여기는 61선을 21선 하향 돌파하면서 크로스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상승할 때 나타나는 이런 크로스를 골드 크로스라고 하고요. 상승 이후에 하락으로 돌아섰을 때 돌아서는 이 지점을 이렇게 이제 골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내용은 이제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제 결국 이제 이동 평균선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알기 위해서 이 크로스 매매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이동 평균선은 우리가 이제 주가의 방향으로 했고 추세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이동 평균선에는 평균 매수 가격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21선 만약에 20일 이동 평균선인데 이동 평균선을 보면서 20일 동안 평균 매수 가격이 이동 평균선에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동 평균선 방향이 이쪽이면 매수 가격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고요. 결국은 올라갔다는 것은 사람 수급들이 계속 끊임없이 들어온다는 거고, 주가 방향이 아래쪽이라면 매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많으면서 단가가 떨어졌다는 거죠. 평균 매수 단가가 떨어지면서 점차 내려온다는 것은 결국은 매도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결국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동 평균선의 만남을 가지고 이제 크로스를 하는데, 이게 이제 상승할 때는 매물을 쏘아내고 가는데, 또 하락할 때는 어때요? 매물을 만들어 놓고 내려가죠. 그래서 부담이 되는 거죠. 매물 부담이 되는 거죠. 네, 하락할 때는 올라가면서 돌파하고 올라갈 때는 매물을 쏘아내는데, 반대로 하락할 때는 매물이 부담되면서 좀 손절 물량도 나오면서 주가에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잠깐 말씀드리고요. 네,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 평균선을 통해서 사고 파는 타이밍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종목이 완벽하게 이렇게 이제 이동 평균선이 뭐 엎치락뒤치락 꼬여 있는 종목은 그렇게 이제 대응하기 힘들지만, 이제 많은 종목들은 아까 차트를 보셨던 것처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 이동 평균선을 통해서 사고 파는 타이밍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동 평균선들이 이렇게 이제 코스맥스라는 종목이 있으면 어때요? 견체 이 종목도 보면 급등주 패턴이 나오죠. 상승 이렇게 보시면 21선, 빨간색 21선, 60일, 120선까지 다 몰려있는 수렴한 상태에서 이 5일선이 아래서 돌파하고 올라가죠. 그러면서 딱 만나죠. 크로스 되면서 어때요? 여기에 한꺼번에 우리가 배운 대로 5일선, 20일, 60일, 120선까지 딱 만난 자리에서 120선까지 만난 자리에서 여기를 한꺼번에 돌파 올라가죠. 그래서 탁 매물을 쏘아낸 상태에서 여기를 돌파하니까 여기에 이제 120 동안, 60일 동안, 20일 동안, 5일 동안 들고 있는 사람,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는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더 매수하고 싶은 투자 중에 살아가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주체적 쭉 상승으로 돌려가는 흐름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21선을 5일선이 딱 돌파 크로스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골드 크로스 나왔는데 단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본다면 반대로 보면 21선 아래쪽 깨고 내려갈 때 5일선이 깨고 내려간 지점이 이제 매도 시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준 삼아서 본다면 이렇게 확인해 나눠서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네. 이치환불 같은 경우도 어떤 이제 주가 하락한 이후에 역배열되어지면 하락한 이후에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20일 5일선 크로스 되면서 이 자리가 골든인데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제 중기,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골드 크로스입니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는 결국 이제 상승 흐름을 주는 흐름이고요. 현재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이제 추세 방향이 60일 120선이 추세 방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때요? 이제 업저리티를 할 수가 있겠죠. 주가가 61선을 추세에 딱 타고 가는 이 종목 상이다 보니까 단기 이제 어때요? 21선의 아래쪽 이 부분이 데드크로스가 나온 거고요. 단기 데드크로스, 단기 이동 평균선끼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기 데드크로스에서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21선을 다시 5일선 돌파 올라가죠. 여러분 이제 단기 골드크로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매도, 매수, 여기 이런 자리 매수 자리가 나온 거죠. 매수 자리 나온 거고요. 이 자리는 다시 20선 아래, 5일선이 내려가니까, 빨간 선 21선, 어때요? 녹색 선 5일선이 밑으로 내려가 이런 자리는 깨고 내려 매도가 된 거고요. 다시 이렇게 상승토가 죠. 21선을 5일선 하면 이런 자리는 이제 매수, 동그라미 표시할게요. 그래서 21선을 5일선 깨고 내려가니까 큰 그림에서 본다면 이렇게 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중기 61선을 20선 깨고 내렸으니까 여기에 이제 중기 매도가 된 거죠. 여기하고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61선을 20선이 돌파하고 왔으니까 중기 골드크로스인데요. 중기 이동평균선이 61선, 그래서 20선 돌파하니까 역시 이제 골드가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반대 이 자리에는 봤더니 반대죠. 반대 하락 신호를 준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파는 시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이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매수 신호를 줬었고요. 중기적으로 한번 매수, 장기 이렇게 이제 꾸준하게 오래가는 상승 종목도 보면 순서대로 이렇게 단기 골드크로스, 중기 골드크로스, 장기 12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장기니까 장기 이동평균선을 61선으로 그 아래에 있는 61선으로 이제 돌파 올라가는 거죠. 결국 이제 결국은 이 121선에 만약에 이제 예로 들어서 이 120선 이걸로 예를 들게요. 중기 골드크로스로 보면 61선에 있는 매물을 최근에 21선에 올라오면서 21선에 돌파하면서 크로스했죠. 올라오면서 결국은 60일 동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고 있는 이 매물을 최근에 20일 동안 들고 있는 사람들이 소화되면서 돌파했다는 거죠. 돌파했다는 것은 매물을 소화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골든 상승 신호를 주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수 자리, 이렇게 매도 자리, 다시 매수, 매도 자리, 매도 자리, 매도 자리 이렇게 나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고 파는 시점을 알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아까 보여드렸죠. 차트로 이제 골드크로스는 이제 강세 상승 신호를 골드크로스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데드크로스는 하락 신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서 이 골든과 데드는 이렇게 상이 만약에 예로 들어서 이제 보면 여기서 설명하는 것보다 뒤에서 따로 설명드린 게 나을 것 같네요.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 이제 골드크로스에서 이제 단기 골드크로스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선을 21선, 21선이고요. 21선을 5일선이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크로스 됐죠. 그래서 돌파한 거죠. 그래서 21선을 5일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단기 골드크로스를 합니다. 그래서 단기 이동 평균선끼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단기 골드크로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결국은 이 지점은 어때요? 쉽게 말해서 20일 동안 들고 있는 사람이 이 지점에 5일 동안 들고 있는 사람이 이제 올라온 거죠. 딱 만나면서 올라온 결국은 이런 부분은 평균 매수 주가가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20일 동안 있는 매물을 소진했다는 거고요. 이럴 때는 어때요? 매물을 쏴야 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로서 이런 부분 이제 하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에서 21선을 5일선 돌파했죠. 이 부분 이 부분에서 21선을 5일선 돌파하면서
안 보일 수 있어서 좀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네, 21선, 5일선 돌파하면서 이렇게 골드코스 났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락했죠. 돌파하지 못하면서 하락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신호가 나온 거고요. 다시 이 부분 특히 이제 추세를 보라고 그랬죠. 어떤 이동평에서 볼 때 항상 말씀드린 부분이 추세를 보자. 예, 그래서 중장기 추세가 이렇게 좀 이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눌렸다가 올라가면 다시 털고 가는 지점에서 이제 뭐 급등이 이렇게 급등해서 이렇게 뭐 털고 가면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런 종목은 일단 이제 완만하게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는 한번 빠졌을 때 여기는 이제 데드크로스가 됐죠. 20일 5일선 했으니까 이제 배도가 됐는데 여기 다시 21선을 5일선 돌파하죠.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매물 쌓이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골드크로스죠. 단기 골드크로스. 단기 골드크로스죠. 단기 골드크로스. 이때도 단기 골드크로스. 이게 매물 쌓이면서 올라갔다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됐다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PPT로 돌아가서 네, 아까 봐드렸던 부분이니까요. 네, 이렇게 넘어가겠고요. 이따가 종목을 더 보고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일단 한 종목씩 체크만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중기 골드크로스는 61선을 5일선, 61선을 21선 그 아래 있는 이제 21선 그래서 20선을 돌파했을 때 중기 골드크로스 61선이 중기 골드크로스이기 때문에 중기 이동 평균선이기 때문에 21선 돌파했을 때 이제 중기 골드크로스 그래서 결국 이게 만나서 올라간 거죠. 그래서 평균 주가가 만난 거고 이 자리에서 결국은 60일 동안 20일 동안 산 사람들이 최근에 60일 동안 있는 매물을 이렇게 소화해낸 거죠. 매물 소진. 그래서 주가가 더 쉽게 올 수 있는 환경이 생겼다는 거죠. 여기 장기 골드크로스는 121선을 61선이 이렇게 만난 거죠. 크로스면서 올라가면서 결국은 이런 경우는 120 동안 들고 있는 이 매물을 최근에 60일 동안에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소화했다는 거죠. 만나면서. 그래서 이렇게 매물 소화진에서 올라갈 환경이 커졌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차트 보셨던 것처럼 이치한불이 하락하다가 이렇게 조정받다가 쭉 조정받고 나서 터닝 시점에 나타나는 그 흐름을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21선을 5일선에서 여기에 단기 골드크로스죠. 단기. 그래서 상승 신호 줬고요. 여기는 61선, 21선 중기 골드크로스 나왔죠. 그래서 다시 여기는 어때? 120선, 주황색 선 120 이동평균선이 이제 설정해져 있죠. 그래서 61선, 61선에서 돌파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장기 골드크로스 그래서 상승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에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가는 종목들은 적 추세에 이렇게 연달아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연달아 나오면서 쭉 전체 흐름에 쭉 상승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흐름을 이렇게 연후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언젠가는 또 이렇게 가다가 이게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언젠가 뭐 주가는 이제 꺾이겠죠. 이렇게 단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는 언젠가는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신호가 있었겠죠. 그런 부분이 이제 데드크로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승 중에 하락으로 돌아갔을 때 데드가 나오는 거죠. 지금 현재 이제 데드가 좀 일단 나온 상태고 이때는 이제 골든이 나왔고 이때도 데드가 나왔죠. 하락 신호를 줬고 일단 이제 하락 신호를 1차 준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상승 신호를 줬는데 어때요? 이렇게 다시 돌리면서 나와 흐름이 골든 크로스가 나와야지 다시 추세를 돌려면서 2차물이 더 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체크할 부분인데 일단은 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동양철관 한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반대로 이제 하락 신호 알려드릴게요. 하락 신호 이제 단기 데드 크로스, 네, 하락 신호 단기 골든 크로스의 반대가 되겠죠. 결국은 이제 20일 동안 21선을 5일선의 아래쪽으로, 네, 아래쪽으로 주가가 흘러내리니까 5일선 따라 내려가겠죠. 네, 따라 내려가면서 결국 이제 21선을 5일선이 이렇게 아래쪽 방향으로 하향 이렇게 돌파하게 되면 이탈, 특히 이제 돌파 하향 이탈하게 되면 결국 이제 결국 이제 주가가 이렇게 만난 거죠. 20일. 그래서 최근에 20일 동안 이렇게 딱 들고 있는데 최근에 5일 동안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이 딱 밀려내려면서 밀려내려가게 되면 어때요? 20일 동안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손해나기 시작하니까 팔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큰 거죠. 더 손실이 나니까 더 팔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데드 크로스로 갑니다. 단기. 그래서 매도 타이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때 이제 이차 환불도 이때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과거로 돌아가면 이때도 나오죠. 네, 21선을 5일선 이렇게 이탈했을 때 여러분 배우신 것처럼 단기 데드 크로스 하락 신호를 준 거가 매도 타이밍이 됐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21선, 5일선 이렇게 내려오면서 단기 데드 크로스 났다는 거죠. 하락. 중기하고 이제 장기 데드 크로스 있겠죠. 그래서 골든하고 이제 반대입니다. 그래서 61선이 이렇게 있고 21선이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반대로. 골드는 돌파해서 올라가는데 반대로 이제 22선이 아래쪽 방향으로 하향 돌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최근에 60일 동안 이 선 가격이 이렇게 선인데 매수 사람들이 들고 있는데 최근에 어때요? 좀 주가 하락하면서 흘러내려면서 20일 동안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밀려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매물화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실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돌파하게 되면 이제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60일 동안 두고 있는 이 매물이 쏟아져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손실이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타이밍이 되는 거고요. 장기 장기 데드 크로스는 120선이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이다 보니까 여기에 60선이 아래쪽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하향 돌파하게 되면 결국 이제 매물이 120 동안 들고 있는 사람들의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하락 신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는 이제 큰 그림, 중기는 이렇게 어떤 범위 내에서 봐야 되겠죠. 단기는 이제 짧은 기간에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제 중기하고 장기는 좀 큰 흐름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가마다 이제 큰 흐름이 있습니다. 네, 보면 뭐 이렇게 이제 이차 환불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이제 큰 그림을 이어가죠. 이렇게 큰 흐름을 파동을 이어가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단기, 중기, 장기 흐름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워낙 그 파동이 짧은 종목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이제 본다 하면 이렇게 이제 파동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짧게 움직이면 장기까지는 뭐 확인하기가 좀 힘들겠죠. 이런 경우는 일단 뭐 단기하고 중기를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단기만 본다든지 파동이 짧을 경우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파동이 긴 종목은 전체적으로 이제 큰 장기까지 보겠지만 일단은 이제 짧을 경우는 단기 골든, 단기 데드를 본다든지 그래서 파동 그 규모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 삼아서 2차분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일단은 이 추세에서 쭉 하락 패턴까지 보였을 때 한번 이렇게 보고요. 구분돼서 본다면 여기 60일선, 20선 이렇게 이탈하자면 중기죠. 근데 하락 신호 준 거고 중기적인 하락 신호를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120선을 60선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네, 내려가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추세 장기 데드크로스죠. 중기, 장기 이렇게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선, 50선 하면서 단기 데드크로스 하락 신호를 준 거죠. 하락 신호. 중기적으로 하락하고 장기적 하락 신호를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추세가 방향이 이렇게 이제 아랫방향으로 가는 경우 120, 60일, 20일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에서는 데드크로스 나온 이후에 한번 이제 주가가 계속 흘러내려가는 이제 그런 흐름이 있고요. 추세 방향도 중요하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과정 중에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주가가 계속 이제 하락해서 반등 나오면 이 추세가 방향 바뀌어 나가겠죠. 그래서 장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위에 제일 위에 있었죠. 하락할 때 주가가 쭉 하락할 때 보면 이제 방향이 바뀌어 나간 거죠. 주가가 이제 5일선이 제일 먼저 따라가고 20선 따라가고 60일선 따라가고 120선 따라가기 때문에 역배열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상승하는 추세 종목 보면 정배열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120선, 60일, 특히 21선에서 5일선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주가에 대해서 흐름에서. 이런 흐름은 이제 방향을 바꿔나가죠. 120선이 제일 위에 있었는데, 여기는 제일 아래에 있죠. 상승 추세일 때는. 하락 추세일 때는 위에가 제일 위에 있었고, 60일선 있고,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 이제 추세가 방향 바뀌어나가겠죠. 이렇게, 이제 역에서 정으로 가는 과정에 이제 선들이 방향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 따라고 5일선이 제일 먼저 따라가죠. 주가가.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있는 20선을 돌파하면서 골든이 나오는 거고요. 주가 더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선이 바뀌어 나가죠. 그 다음 따라가죠. 5일선 따라가고 5일선 첫 번째 따라 그 다음 21선 따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바로 위에 있는 61선을 20선 돌파하면서 이제 중기 골드 크로스에서 크로스가 됩니다. 이렇게 크로스 그 다음에 따라 올라간 선이 이제 60선 그 다음 따라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렇게 크로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를 가지고 단기, 중기, 장기 골드 크로스 그리고 반대로 상승하고 나서 이렇게 60일, 120일, 60일, 20선 이렇게 정배열되어진 상태에서 이제 하락할 때는 이제 순서가 바뀌어 내려가 있죠. 5일선 먼저 따라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 단기 데드크로스 60선이 20선 내려가면서 중기 데드크로스 이렇게 방향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0선 따라 내려가면서 120선을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장기 데드크로스 이런 식으로 선들이 방향이 바뀌면서 크로스되는 지점이 이제 우리가 매매에 이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흘러내리니까 딱 보겠죠. 이렇게 어느 정도의 거래량도 실어주면서 20선, 5일선 돌파하면 이렇게 오랫동안 하락하다가 올라가니까 단기 골드코스 나왔구나. 이제 뭐 매수를 해볼 수도 있겠고 담아볼 수도 있고 추가적인 더 방향 기다려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중기 나오고 그러면 이 종목은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갈 수 있겠구나라는 방향성을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장기까지 나오면 정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길게 이제 파동을 이렇게 흘러가더라도 좀 더 길게 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 크로스되는 중기, 장기 흐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기본적인 내용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여러분께 이제 크로스 매매법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네, 드렸고 이렇게 이제 흐름상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게 중기 데드 크로스
여기서부터 이제 장기 데드 크로스 나왔죠. 그래서 이 크로스되는 지점을 통해서 하락신을 준 거죠. 하락신은 우리가 배운 대로 하락, 21선, 5일선은 단기 데드 크로스, 60일, 20일 중기 데드 크로스, 120선을 5일선, 60선이 이탈 내려가게 되면 장기 데드 크로스에서 보면 큰 추세 하락했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 다시 한번 이제 개념 정리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종목을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네, 뭐 황금하니꺼님이 황금하니꺼님 동양철과에 한번 체크를 했는데요. 네. 네. 이 종목은 일단은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동양철관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일단 이제 남북 경협주죠. 그래서 최근에 한번 이제 급락이 한번 나왔다가 이제 한번 반등이 이렇게 나왔죠. 좋은 소식이 나와서 이제 이 종목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이제 이 한번 이제 대량 거래 터졌던 데가 이때가 이제 거래량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지난 토요일 날 거래량이 5,600만 주 정도 실렸고요. 그 다음날 생긴 거래량이 3,100만 주. 그러면 그 다음까지 하면 5천만 주? 5천에서 한 1억 주가 이 정도의 가격대에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저항이 된 거죠. 그래서 올라왔을 때 이 라인이 이제 저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꼭지 부분에서 좀 밀려내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 돌파하기 위해서는 다시 거래가 죽으면 안 되겠죠. 여기에 있는 돌파넥에서는 거래가 더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장에 어제보다 거래량이 더 실리는 모습을 나오는지 볼 수가 있죠. 네, 프로테지가 딱 표시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이제 거래량이 좀 더 이제 터져주는 흐름이 나와야지 소화되면서 한번 돌파가 더 갈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은 거래량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거래량이 더 실어주고 돌파 흐름이 나와야 되겠고요. 여기서 음봉 나오면 안 되겠죠. 네, 음봉 나오면 여기서 음봉 나오면 안 되겠죠. 양봉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살짝 밀리더라도 아랫꼬리 달고 이렇게 쭉 이렇게 양봉 흐름이 나와야지 이거 돌파하면서 이 지점을 이제 돌파하게 되면 이제 더 갈 수가 있죠. 더 갈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돌파 지점을 잘 보고 대응을 하되 여기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수반되어야 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 21선을 이탈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탈하면 좀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해서 이 자리는 이제 지켜나가는 흐름이 중요하죠. 그러면 더 내려가 되면 살짝 데드크로스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매물 소화되기 때문에 더 이제 긍정적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밀려 내려가면 5일선 계속 흘러내려가게 되면 안 되겠죠. 좀 더 조정이 이격을 좀 메꾸려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21선을 지키면서 이자를 거래량 실려주면서 이 자리에 전고점 부분을 강하게 돌파 흐름이 나와야지 더 강하게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하고 돌파하는 흐름을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잠깐 종목 이야기 하셔서 잠깐 체크를 해드렸고요. 자,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협주 관련해서 이지바이오도 연관되어 있죠. 살짝 연관되어 있는데요. 농업 관련해서 좀 관련이 있고요. 현재 흐름을 본다면 일단은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조정 나온 이후에 이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면
네,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 이후에 이제 이격도가 벌어지죠. 이렇게 엄청 이격도 벌어지면 이제 한번 꺾이면 조정이 나오는데 조정 나오에 이렇게 뭐 이렇게 조정 길어지고 이제 바로 이렇게 가는 경우는 짧게 옆에서 이렇게 행보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길게 조정 나오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데드가 나온 거죠. 데드. 그래서 추세가 60일 120선이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가게 되면 예, 바로 이렇게 꺾어 내려가는 경우는 내려가지는 이제 내려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드가 나왔죠. 하락 신호를 줬고요. 이렇게 조정 나오에 60일선에 지지받고 다시 21선에서 20선 5일선 이제 돌파 흐름이 나왔죠. 이제 골든이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이격도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이격도가 강하게 벌어진 이후에 반등 나오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바로 가는 경우가 드물고요. 어느 수렴 구간이 필요합니다. 수렴을 마친 이후에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잠깐 언급을 했고요. 현재 시점 본다면 일단 이제 조정 나온 이후에 이제 이렇게 120선 자리에서 한번 빠졌다가 밀려서 이제 지지받고 21선을 한번 돌파하죠. 골든이 한번 나오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120선이 60선 이에 있으니까 한꺼번에 도착 못하고 이제 눌림목 줬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이제 21선이 방향이 딱 아래쪽에서 올라가니까 여기는 단기 데드 골드 코스 나온 거죠. 골든 크로스. 단기 골드 크로스 나왔고요. 여기는 60선, 20선 돌파하면서 중기 골드 크로스 나온 겁니다. 중기에서 이렇게 이동평균선 완전히 다시 정별되어진 모습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21선 이렇게 정별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 지점에서 전고점 라인에 이제 매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돌파하고 올라가게 된다면 어때요? 지금 5일선, 20일, 60일선 이렇게 정별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탄력적으로 한번 더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농업 부분 뭐 다양한 뭐 정책이 나온다든지 뭐 북한과 그런 지원 부분 그런 새로운 뉴스가 나온다면 뭐 좀 더 이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뉴스에 따라서 많이 이제 테마주가 많이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번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 이 부분을 이 고점 부분을 8,400원 넘어가죠. 이런 부분을 돌파하고 갔을 때 거래가 실려줘야겠죠. 당연히 거래가 실려줘야지 이제 돌파하겠죠. 그래서 중기까지 나와 있는 거죠. 장기는 아직 이 부분에서 나왔죠 이미. 그래서 120선을 60일선 돌파했기 때문에 추세의 이제 장기 흐름은 이제 상승으로 이렇게 신호를 보여주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중기 골드 크로스가 이번에 5월 달에 4월 말쯤에 나왔고요. 장기 골드 크로스. 이렇게 그래서 추세가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고 나면 한 번 더 강하게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뭐 남북 경협에서 관련 뉴스가 나와야지 한번 거리가 더 실어주는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종목을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이제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제 IT 중에서 이제 유닛 테스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흐름상 갈 때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상승 추세 이렇게 추세에 있는 이렇게 60일선을 타고 가는 종목은 단기 골든과 단기 데드 크로스를 반복하면서 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일선 위에서 계속 움직이죠. 아래쪽 120선에서 정별되지면서 21일선과 정별된 이런 경우는 60일선 타고 가야 되면 이제 주가가 60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단기 골든과 단기 데드가 반복해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21선 이탈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데드가 나온 거고 다시 이 자리에는 이제 골든이 나온 거죠. 골든 신호가 나온 거죠. 단기에서
이런 경우는 어때요? 20일 동안에 있는 매물을 이렇게 부담돼서 쭉 내놨는데 여기를 다시 소화되면 다시 돌파하면서 이렇게 파동을 다시 추세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21선을 5일선 내려오면 어때요? 이제 단기가 나온 거죠. 단기 데드크로스. 근데 이런 패턴에서 61선을 타고 가고 있으니까 100일선도 이렇게 타고 가고 있으니까 흐름을 계속 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지지받았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면 21선을 5일선을 돌파하면서 단기 골드코스 나왔죠. 이런 경우는 21선에 있는 매물 때문에 밀렸다가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 돌파했다. 그래서 이제 매물을 소화해낸 거죠. 그래서 매물 소화냈기 때문에 더 이렇게 힘을 더 낼 수가 있습니다. 매물 소화내고 그래서 다시 올랐다가 이제 5일선 쭉 하면서 흐름을 쭉 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정고점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한번 눌리는 그런 흐름 보이죠. 그래서 바로 엄청난 호재가 나온다면 바로 가겠지만 정고점 부담 때문에 한번 눌려서 근데 아직 데드크로스는 안 나오죠. 이때 골드 나오고 쭉 해서 타고 21선 위에서 5일선 쭉 타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있죠. 그래서 이때도 한번 이제 이런 흐름에서 정고점 부분에서 한번 갔다가 골든이 나왔는데 잠깐 쉬었다가 정고점에 부담되다 보니까 그래서 거래량도 이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눌림목 주고 다시 가는 거죠. 이때도 거래량이 여기에 있는 매물 수하려면 거래량이 이때처럼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눌렸다가 이렇게 다시 흐름 타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때 거래량 상승할 때는 항상 거래량이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거죠. 매집해 놓은 종목이 아닌 이상은 이제 이렇게 거래에 실리면서 상승 흐름을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제 아바코를 보면 어때요? 이 추세에서 어느 정도 어때요? 흐름이 지금 현재 봤더니 꺾어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한번 추세를 만들어 가다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면서 이격이 깊어지면서 지금 좀 추세가 이제 꺾여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21선, 5일선은 이제 단기 데드크로스가 나온 거죠. 이렇게 하락 신호를 줬고요. 다시 여기서 61선을 21선 때리면서 어때요? 중기 데드크로스 하락 신호를 준 겁니다. 그래서 쭉 가고 여기 상태에서 만약에 이 아바코는 종목이 여기서 이제 전고점 아니 전저점을 딱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주가 올라갈 때를 한번 예상해 볼게요. 예상해 보면 주가 올라가면 이제 5일선을 따라 올라가죠. 그러면 20선 자리에서 만나겠죠. 이렇게 만나면 여기가 단기 골드코스 나온 거죠. 상승으로. 그래서 쭉 올라가게 되면 20선도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60선 이렇게 나오는 자리에서 딱 만나면 중기 골드코스 나오는 거죠. 이런 흐름 나오기 위해서는 이 저점 지키고 주가가 올라가 줘야 되겠죠. 근데 현재 상태에서 주가가 이 지점을 이탈하게 내려가게 된다면 다시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쭉 5일선 따라 내려갈 거고 20선도 쭉 더 내려가겠죠. 그리고 120선이 있고 이제 60선 떡 나르면서 여기 장기 데드크로스 나온 거죠. 데드크로스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바코라는 종목은 디스플레이 그런 장비 종목인데요. 그래서 중요한 구간에 있는 거죠. 여기서 올라타는 흐름이 나와야지 다시 추세를 돌려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 단기 골드코스 나온 자리가 아니죠. 아직은. 그래서 이제 흐름을 보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락했던 흐름 중에 이렇게 데드크로스 나온 흐름 나오니까 전체적 흐름에서 더 밀려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를 볼게요. SK하이닉스도 작년에 한번 조정이 계속 깊어졌죠. 엄청
상당히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이 대형주도 빠지면서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시점에 본다면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21선을 5일선 돌파하면서 이제 골드코스 나온 거죠. 첫 번째 단기 골드코스 나온 거죠. 단기. 네, 단기. 그리고 네, 추세 이제 올라타면서 나중에 이제 하락 추세선을 배울 텐데요. 이 하락 추세선과 맞물리면서 골드코스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상당히 좀 추세를 전환하는 그런 중요한 신호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난 시점이 이제 골드코스와 맞물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고 전체 이제 한번 여기서 밀려 내려가면 안 되는데 다시 올라가죠. 주가가 그 전에는 이렇게 이제 주가 이후에는 올라가지 못했는데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제 21선 이제 따라 올라가는 거잖아요. 처음에 계속 내렸는데 21선 방향이 바뀌죠. 이쪽으로. 그래서 올라가면서 61선 내려오는 61선을 다시 돌파하면서 여기 중기 골드코스 나온 거죠. 상승. 그래서 쭉 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흐름상 이제 바로 이제 급등해서 올라가는 경우는 더 적죠. 그래서 한번 이제 1차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주가 이렇게 흐름을 보이니까 조정이 나왔지만 네, 어때요? 추가적인 61선 주가가 61선 이에 있기 때문에 이제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쭉 120선짜리 61선 돌파하면서 장기 골드코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동 평균선들이 정배열로 돌아서는 거죠. 쭉 정배열로 해서 정배열되어진 종목이 더 우리가 이제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것은 결국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물려있던 물량들도 다 소화되면서 올랐기 때문에 한번 이제 가볍게 올라가는 이제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이제 뭐 어때요? 이렇게 데드 크로스, 단기 데드, 단기 골든 이렇게 흐름을 보이는데 결국 이렇게 흐름 거치면서 밀렸다가 올라가게 되면 더 좀 더 탄력적인 흐름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160선이 이렇게 아래서 딱 지지해주는 흐름을 보이니까 이 안에서 데드와 골든을 이렇게 교차하면서 이렇게 쭉 가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에 교육할 때 바이로메드 가지고 이야기했었죠. 네, 이렇게 이제 시세가 나오기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이렇게 이제 추세 이제 여기서도 이제 골든 크로스를 이어가면서 방향을 잡았죠. 이 종목도 상당히 이제 조정이 상당히 나왔었죠. 과거에서 그런 이제 크로스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죠. 연달아 딱 보면 네. 21선을 5일선 돌파하면서 이렇게 장기, 중기 이렇게 61선을 120선 돌파하면서 중기 120선을 60선 돌파하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상승 전환 신호를 주면서 정배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쳤고요. 여기서 이런 바닥 이렇게 이제 하락에서 어느 과정을 통해서 크로스 되면서 다시 상승으로 돌리는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이렇게 120선 이에 60일 이렇게 방향이 여기였는데 정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색들로 보면 알 수 있죠. 120선, 60일, 20일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전체 큰 흐름을 이해하시라고 이해하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60일선을 딱 지킨 큰 추세를 타고 하니까 그래서 60일 이동평균선을 쭉 타고 가죠. 쭉 타고 가는데 결국은 이렇게 60일선 위에서는 데드, 골든 이렇게 번복하죠. 그래서 21선을 5일선 돌파가 내려오게 되면 데드죠. 데드 신호 나왔다가 다시 골든 나왔을 때는 상당히 매물을 쏘아내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한번 파동을 주는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특징적으로. 그래서
다시 21선, 5일선 이탈하면 데드가 나왔죠. 단기 데드 다시 추세 60선 지키고 있으니까 다시 21선을 5일선 하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골드쿠스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결국은 이제 매물로 해서 내렸는데 이 매물을 쏘아내면서 다시 돌파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강세장, 하락장 이렇게 보이는데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파동을 만들어 가는데 네, 1차, 2차, 3차에서 이렇게 강하게 지금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가 흐름 마지막에 강하죠. 파동 흐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에서 강하게 나오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증권주를 하나 보면 당연히 뭐 이렇게 이제 상승할 때 이렇게 단기 골드크로스, 중기 이렇게 딱 나오는 지점 다 나와 있죠. 지나간 차트니까 네, 이렇게 120선에서 60일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단기 중기를 많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 흐름에서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잡으니까 이렇게 한번 갔다가 쉬었다가 다시 이 시점 61선의 아래쪽에 딱 지키고 있을 때 이제 어때요? 데드크로스 나왔다가 다시 밀렸다가 61선을 지지받고 다시 21선을 5일선 돌파하면서 골든이 나왔죠. 네, 골드크로스 데드 나왔다가 골든 나왔을 시점에 다시 강하게 한번 가는 시점이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격이 이렇게 커진 상태하고 보면 안 되겠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이런 부분하고 이거 비교하면 안 되겠죠. 여기는 어때요? 한번 반등 나서 눌림목 주고 이격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아까 바이로메드도 그렇지만 이격을 키우지 않고 그런 흐름을 보인 이후에 이격이 나중에 이렇게 커진 이후에 이렇게 쭉 데드 나왔죠. 데드 크로스 나왔고 다시 골드 나왔는데 이게 큰 상태에 나오면 골드 크로스 나와도 크게 탄력받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추세의 흐름 나오는데요. 결국은 현재 관에서 본다면 일단 한번 시장에 이제 데드가 나왔는데 다시 이 상태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면 좀 더 한번 다시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일단은 60일선을 20선 돌파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중기 골드 크로스 나왔고 단기는 뭐 여기서 골든 데드 다시 골든 크로스 나오느냐 마느냐가 지금 중요한 구간에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최근 남북 경협주가 많이 움직이고 거래대가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수도 있겠죠. 네. 네, NH 투자증권 네, 이렇게 이제 이격이 강하게 벌어진 이후에 나중에 뭐 추세선을 가지고 매매도 하겠지만 이런 자리 매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나중에 추세선 통해서 한번 다시 언급을 해드리고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크로스니까 크로스 기점으로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21선, 5일선에서 느끼죠.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5일선이 쭉 타고 가다가 꺾어 내려가면 5일선이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있겠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보면 이제 눈치를 챌 수 있겠죠. 이렇게 이격이 벌어진 이후에 5일선을 우리가 이탈하면 조심하라겠고 이런 캔들 보면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결국 이제 5일선 꺾어 내려면 21선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거 눈치로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데드 크로스 나온 거고요. 이렇게 이격이 벌어진 이후에 쭉 더 내려와 버렸죠. 그래서 이제 한 번에 골든이 나와도 한꺼번에 다시 이제 이격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바로 올라간 경우는 드물죠. 그래서 여기 이제 61선이 버티고 있고, 이에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현재 구간은 다시 이제 내놓은 상태에서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수렴한 상태에서 다시 방향을 잡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과정에 이렇게 이제 이격이 컸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시 방향을 이제 잡아가지고 좀 조정을 마친 이후에 21선, 5일선 돌파하면서 5일선 방향 이쪽으로 돌리고 골드 코스 나온 거죠, 단기. 그래서 21선도 방향을 돌리죠. 그래서 방향 21선을 방향까지 돌리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의 20선 방향 올라가니까 이에 있는 61선을 돌파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쭉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중기 골드 코스 나왔고요. 다시 뭐 이 자리에 이제 장기 골드 코스 나오게 했는데, 일단 단기하고 중기하고 중기 흐름이 중요하죠. 그래서 쭉 추세를 지금 타는 흐름인데요. 결국은 이제 이 부분하고 이제 전고점 부분에 이제 매물이 저항이 있으니까 지금 가지 못하는 흐름이 있죠. 그래서 21선을 타고 쭉 흐름을 타고 5일선에서 쭉 가준다면 이제 그 위에 이제 돌파 흐름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꺾어서 내려오게 되면 5일선 내려오면 20선을 지키지 못하고, 주가가 21선을 올라오는 21선을 지키지 못하고 밑에 내려가게 되면 5일선 깨러 내려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나중에 데드가 나올 수 있겠죠, 단기. 근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시나리오를 이제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원래 20선 올라가니까 밀리더라도 이렇게 지지받고 돌파 흐름이 나오는지 봐야 되겠고요. 여기서 지지받지 못하고 밀려 내려오게 되면 좀 쉬어갈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잘 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비중을 줄인다든지 매도한 후에 다시 추세를 잡아 올릴 때, 골든이 나올 때 다시 버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 종목 관련해서 한번 쭉 이 종목 이제 이 60선을 쭉 타고 가죠.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일단 이제 이탈한 흐름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추세 하락 신호를 이 종목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선 안에서는 단기 골든과 단기 데드가 이제 반복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왜냐하면 61선은 중기니까 중기 뭐 골든 데드가 나오지 않겠죠. 60선 이에 있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때요? 추세적으로 보면 이렇게 데드 한번 나왔죠. 21선을 5일선 높이면서 데드 X 표시할게요. 단기 골드 크로스 나왔죠. 여기에 골드 크로스, 여기 다시 데드 크로스 나오고, 다시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면 이런 부분은 이제 5일선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포인트를 본다면 이렇게 21선을 이탈했다가 60선 지지받고 다시 21선을 돌파한 시점, 이제 골드 크로스 나왔죠. 이런 부분은 이제 중요한 매물 소화내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중요한 또 구간이란 거죠. 이런 부분은 이제 전고점 부분이다 보니까 한번 올라가면 눌림목 주는 거고요. 그래서 눌림목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이때도 한번 눌림목 주고 다시 가고 이렇게 가죠. 다시 데드 나오면 다시 쉬어서 골드 나왔는데, 전체 이때 이격이 더 높기 때문에 쉽게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눌린 이후에 60선 지지받고 다시 돌파 흐름이 나오죠. 골든, 단기 골든에서 이렇게 추세 한번 다 흐름이 나왔고요. 현재 구간에서 본다면 데드, 단기 데드 크로스 나왔고요. 여기 61선 지지받지 못하고 내려가면서 61선이 20선 돌파했으니까 중기 데드 크로스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더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만약에 다시 여기 상태에서 골드 크로스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골드 크로스 나오면 좀 이제 흐름이 다시 반전해서 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재차 밀리면 이제 20선 따라 내려가고요. 이렇게 5선 내려가고 그러면 이제 60선도 따라 내려오겠죠. 그러면 120선 쭉 만나겠고요. 그래서 장기 좀 더 조정이 길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120선을 근처를 가지고 올라가 준 흐름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있으면 장기 데드크로스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상태에서 좀 조정 마무리 짓고 올라가려면 올라가 줘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을 5일선 돌파하고 올라가면서 이제 골드코스 나와야 되겠죠. 네,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닌데 시나리오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든이 나왔을 때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과정이 걷는 거죠. 조정이 나오면 이렇게 여기는 이제 정배열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역배열되어지면 전체 흐름에서 이제 꺾어내려면 좀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역으로 가면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완전히 가지 않게 해서는 이제 돌아주는 이렇게 돌려주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쓸트리움 헬스케어 종목 보도록 할게요. 큰 흐름에서 쭉 하락 추세를 이어갔죠. 조정이 길었고요. 한 4개월 정도 거기 하락 추세에서 딱 벗어난 시점이 이제 여기서 보신 것처럼 21선을 5월섬에서 이 하락 추세 보면서 이제 단기 골드 코스 나온 거죠. 그래서 쭉 추세를 타고 있고요. 현재 이제 5월선 타고 20선 이제 방향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60선은 이제 20선 올라가야 되면 이제 중기 골드 코스가 나올 수도 있는 확률이 커졌죠. 주가가 이제 21선을 이렇게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야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흐름에서 이제 적어도 한 61선을 같이 지켜주는 흐름 나와주고 그러면 이제 중기 골드코스 그러면 쭉 한번 이 120선까지 돌파 올라가게 되면 방향이 바꿔 나가는 거죠. 일단 21선이 방향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60선과 만나면서 여기서는 단기 골드코스 여기서 좀 더 올라가 있으면 중기 골드코스 좀 더 이제 올라가 61선 쭉 가고 120선 쭉 가게 되면 여기 자리에서 장기 골드코스 나오겠죠. 그 흐름을 흐름을 한번 이제 그려보고요. 일단은 이제 좀 더 있으면 이제 중기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추세 방향이 바꿔 나오는 겁니다. 5일선 올라가고 22선 올라가고 60선 올라가고 120선 쭉 옆에 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동평균선들이 여기에 이제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이격도가 상당하죠. 이걸 이제 소화해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정이었는데 일부 이렇게 이제 120, 60일, 20일 해서 이렇게 막 여기 역대에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크로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서 예상의 그림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 하락 추세에서 이제 벗어난 흐름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추세를 바꿔 나가는 이제 그런 흐름을 이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종목을 더 말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좀 없네요. 그래서 한번 체크만 더 해볼게요. SM도 일단은 하락에서 되게 돌린 거죠. 쭉 하락 추세에서 지금 이제 조정 하락에서 벗어난 지점이 있었고요. 벗어났죠. 이 지점에서 탈피하죠. 저항선에서. 그래서 현재 보면 21선, 21선은 이제 5일선 돌파하면서 단기 골드코스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추세를 타니까 일단 반등의 흐름이 나왔고요. 이제 20선 이제 방향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더 올라가 주면 중기 골드코스 나오는지 흐름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더 조정 나올 때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면 때 21선을 5일선 돌파하면서 하향 돌파하면서 이제 데드크로스 난 거죠. 데드크로스 60일선 지지 밖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악재가 나오면서 더 흘러내는 거죠. 그래서 중기
데드 크로스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다시 1000에서 돌려면 어때요? 예, 데드 크로스를 나왔기 때문에 중기 골드끈으로 바꾸려면 20선 이제 꺾어서 올라가는 지점에서 만나 돌파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반도체주 중에서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탈출을 하려고 하는 이제 종목들이 나오기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요. 동일 세미캠도 일단 21선 돌파 단기 골드 나왔고 60선 이에 있죠. 네, 주가가 좀 61선에서 좀 버텨주면 이제 20선 방향이 이렇게 하면서 중기 골드 코스 나오는 부분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가정을 여기니까 이제 크로스 방향을 선두를 방향을 돌리면서 방향을 돌려나가는 흐름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할 때 보면 이렇게 정배열되셔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어떤 이제 크로스됨에서 정으로 만든 이후에 쭉 상승을 했는데요. 방향 꺾이니까 중기 데드 이렇게 여기에 단기 데드 크로스 나오고 60, 20일 중기 120일, 60일 하면서 장기 그래서 연달아 3개 나오니까 좀 더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중기 흐름이 나와야죠. 골든이 나와야지 방향을 한번 돌리면서 한번 턴해서 갈 수 있겠죠. 다시.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부분 배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네, 교육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교육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녹화 여기까지 하고 또 계속 좀 이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